자, 이 내용을 한꺼풀 벗겨보죠. 보통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면 그 텅 빈 모니터 앞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막 노려보면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고독한 창작자의 모습 말이죠. 머릿속에 전구가 팍 하고 켜지는 그런 타이밍을 기대하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은 그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창작이라는 게 철저히 개인의 직관이나 재능, 감의 영역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째 글이 한 줄도 안 써지면 나는 창의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쉽게 자책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그 영감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비율로 계상해서 뚝딱 조합해낼 수 있는 약간 화학 방정식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그저 또 하나의 뻔한 AI로 글 빨리 쓰는 법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컨텐츠의 성공 공식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 완벽한 해체 작업을 해볼 겁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링크드인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 크리스틴 반 라렌이라는 분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아, 그 유명한 포스트요? 네, 자사 CEO가 도대체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지 그 내부 워크플로우를 진짜 낱낱이 해부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한테 내 대신 글 좀 써줘 하고 부탁하는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AI를 진짜 데이터 분석가처럼 활용해서 나만의 성공 공식을 역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오늘의 미션이네요. 그렇죠. 이 사례가 업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뺏어간 가장 큰 이유가 그 압도적인 성과 지표 때문이었어요. 성과가 어느 정도였길래요? 이 워크플로우를 적용한 CEO의 첫 게시물이 자그마치 30만 임프레션을 기록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그 조용한 주간에도 꾸준히 10만 이상의 임프레션을 만들었다고 밝혔고요. 잠깐만요. 30만 임프레션이라니 숫자로만 들으니까 확 와닿지가 않는데 잠실 야구장을 꽉 채운 관중이 대략 2만 5천 명이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러면 야구장 12개로 꽉 채운 사람들이 내 글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와, 대박이긴 한데 우리가 이 엄청난 성공담을 무작정 믿기 전에 팩트체크부터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소셜미디어 성공담 중에는 허풍도 되게 많잖아요. 이 수치들 진짜 검증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30만이라는 수치 자체는 그 작성자의 내부 대시보드 기준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100% 검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했다고 밝힌 그 시스템과 도구들의 실체거든요. 도대체 어떤 도구를 썼길래요? 클로우드 프로젝트라는 기능하고 위스퍼플로우라는 음성 텍스트 변환 서비스입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 클로우드 프로젝트는 그냥 질문하면 답해주는 챗봇이 아니에요. 특정 지침이나 방대한 데이터를 아예 영구적으로 저장해두고 나만의 맞춤형 AI 두뇌처럼 쓸 수 있는 진짜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오, 위스퍼플로우는요? 위스퍼플로우 역시 일상적인 언어를 아주 놀라운 정확도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고요. 아, 이건 마치 누구가 엄청난 월척을 낚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물고기 자체는 못 봤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최첨단 낚싯대는 진짜인 걸 확인한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네요. 그 낚싯대는 진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낚싯대를 어떻게 휘둘렀기에 그런 주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에 있습니다. 검증된 도구를 가지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바로 글쓰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프롬프트 창에다가 막 쓰라고 시키죠. 그런데 이 팀은 달랐습니다. AI를 컨텐츠 생성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했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연구 분석 도구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CEO 본인이 최근 6개월 동안 썼던 글 중에 상위 성과를 낸 게시물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다가 평소에 톤이나 시각이 좋다고 생각했던 업계 인플루언서들의 성공한 게시물 수백 개를 같이 수집한 겁니다. 와, 수백 개를요? 그걸 다 어떻게 했는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셋을 통째로 클로드에 입력한 거죠. 백지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치는 대신에 이미 시장이 반응한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AI 켜면 바이럴 되는 글 좀 써줘 이렇게 명령하기 바쁘잖아요. 이 방식은 AI를 창작자가 아니라 약간
과학수사대 요원처럼 쓴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AI 활용법이랑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창작을 시킨 게 아니라 성공의 흔적을 추적하라고 AI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의 업무에 이런 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맨 땅에 에딩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이 과학수사대 요원은 데이터를 보고 뭘 찾아냈나요? 클로드한테 내린 질문이 이거였어요. 상위 게시물들의 공통 패턴을 분석해서 스타일, 톤, 구조별로 공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요. 그래서요. 뻔한 대답이 나온 건 아니죠? 전혀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요소들이 도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끄는 이상적인 후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첫 두세 줄의 논리적 구조는 어떤지, 심지어 문단 길이와 공백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까지요. 공백의 배치까지 분석했다고요? 네. 게다가 댓글이나 저장, 공유를 유도하는 특정 포맷은 물론이고요. 대화가 막 발생하게 만드는 결론 구조까지 전부 다 분석해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맛있는 요리를 먹고 맛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소금이 정확히 몇 그램 들어갔고 불온도는 몇 도인지 재료 넣는 초단위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레시피로 뽑아낸 거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 상위 게시물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스토리 구조였어요. 클로드가 6단계로 이걸 분해했는데요. 6단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바로 예상 밖 결과입니다. 뻔하게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거죠. 훅을 강하게 던지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솔직한 순간입니다. 뭔가 완벽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나 솔직한 상황을 드러내서 공감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그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 이야기를 깔아주는 거고요. 1단계 예상 밖 결과, 2단계 솔직한 순간, 3단계 배경 이야기. 벌써 몰입이 확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실제로 작동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던 실질적인 해결책이죠. 꿀팁을 던져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걸 단순한 팁으로 안 끝내고 더 큰 교훈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당장 실천 가능한 팁을 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이건 무조건 저장이나 공유를 누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로 발을 묶어놓고 솔직한 이야기로 공감을 끈 다음에 진짜 방법론이랑 교훈까지 주고 당장 해볼 수 있는 팁으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이게 바로 과거의 직관이나 감에 의존하던 글쓰기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구조로 넘어오는 결정적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구조라는 튼튼한 그릇은 완벽하게 만들었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담긴 음식, 그니까 내용이 맛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안 읽잖아요. 이 팀은 글의 주제는 어떻게 정했나요? 그 부분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점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짠 다음에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바로 댓글창이죠. 댓글창이요? 인터넷 댓글창은 보통 쓸데없는 말이나 칭찬,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소음이 많잖아요. 거기서 뭘 찾는다는 거죠? 상위 게시물 톱10에 달린 댓글들을 다 긁어서 다시 클로드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클로드한테 단순한 칭찬이나 의미 없는 말들은 무시하고 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나 독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테마별로 그룹화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독자들이 진짜 아파하는 부분, 그 진짜 호기심만 핀셋으로 쏙쏙 뽑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추출된 진짜 독자가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회사의 1분기 영업계획,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고투마켓 전략이랑 딱 연결을 시킨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데요. 회사가 팔고 싶은 이야기랑 독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의 교집합을 찾아버린 거잖아요. 자동으로 아이디어가 막 생성되겠네요. 맞아요. 2단계가 천재적인 이유가 짐작으로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증된 청중의 질문과 비즈니스 목표를 완벽하게 일치시켰으니까요. 지금 글 쓰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그 막막해지는 느낌? 내가 쓰려는 이 글을 과연 사람들이 읽어줄까? 이런 공포감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 독자들이 남긴 빵부스러기를 모아서 주제를 정하면 적어도 아무도 안 읽으면 어쩌지? 하는 공포에서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조랑 주제까지 완벽하게 기획이 끝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실제로 글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사람이 각 잡고 쓰려면 한두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단 20분 걸렸다고 합니다. 네, 20분요? 아니, 어떻게 20분 만에 글을 완성해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능했던 건 여기서 완성된 게 최종 글이 아니라 게시물, 프레임워커였기 때문이에요. 실제 제작 프로세스를 보면요. CEO가 걷거나 운전할 때 아까 그 위스퍼 플로우를 켜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막 음성으로 녹음하는 겁니다. 아, 텍스트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쏟아내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변환된 텍스트를 아까 공식이 다 저장되어 있는 클로드 프로젝트에 입력합니다. 그럼 클로드가 그 공식을 바탕으로 뼈대를 쫙 구조화해 주는 거죠. 아, AI가 구조를 다 잡아주면 사람은 거기에 살만 붙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CEO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 약간의 인간적인 스토리 같은 뉘앙스를 추가로 편집해서 게시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딱 20분 걸린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보이네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AI 콘텐츠는 그냥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좀 영혼 없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AI가 성공 공식을 설계해서 뼈대만 잡아주고 그 안에 진짜 신뢰를 주는 살은 인간의 경험으로 채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AI가 글을 쓸 때 발생하는 그 특유의 밋밋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팀은 뼈대는 AI의 연산력에 맡기고 인간의 디테일로 그걸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AI 제너레이티드, 즉 AI가 생성한 컨텐츠가 아니라 AI 엑셀러레이티드, AI가 가속화시킨 컨텐츠라고 부르는 거죠. 구조라는 무거운 줌은 AI한테 다 넘겨버리고 사람은 자기 본연의 경험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협업 모델이네요. 결국 AI한테 나 대신 글 좀 써줘 하고 던져두는 게 아니라 AI를 나의 가장 뛰어난 수석 전력가로 옆에 딱 앉혀두는 거군요. 네, 앞으로 콘텐츠 제작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과거에는 그냥 감으로 썼다면 현재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미래에는 AI가 이렇게 콘텐츠 공식을 아예 설계해 줄 겁니다. 그럼 이걸 당장 실무에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벤치마킹을 데이터 30개에서 50개를 수집하세요. 그 다음 클로드를 통해 구조를 추출하고 댓글을 모아 질문을 그룹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나만의 시스템으로 클로드 프로젝트에 고정해두고 매일 활용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남을 강한 콘텐츠 팀은 글을 무식하게 많이 찍어내는 팀이 아닙니다. 잘 되는 구조를 시스템화하고 재현할 줄 아는 팀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미친 듯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인간의 그 진짜 경험인 것 같습니다. AI는 그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인 거고요. 맞아요. 기술을 분석했지만 결론은 철저히 인간 다음으로 귀결되네요. 그런데요. 오늘 이 완벽한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스쳤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만약에요, 세상의 모든 브랜드나 크리에이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된 상공 공식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세상이 온통 다 똑같이 완벽한 6단계 구조의 글들로만 꽉 차버릴 거잖아요. 어우, 상상만 해도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다음으로 30만 임프레션을 터트릴 진짜 바이럴은 오히려 이 모든 정교한 공식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아주 투박하고 날 것 그대로인 글이 아닐까요? 와,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결핍이나 파격이 시선을 끌 테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내일 아침 글을 쓰실 때 이 완벽한 시스템을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을 온전히 파악한 뒤에 역이용해서 룰을 깨버리실 건가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